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하철에 한 여성이 쓰러졌는데 그때 남성 승객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글이 올라오면서요. 논란이 좀 된 적이 있었죠. 한쪽에서는 왜 도와주지 않냐 라면서 비난을 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도와줬다가 성추행으로 재판받은 경우도 있다더라 라면서 이런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혹시 잘못 도와줬다가 성추행으로 몰리면 어쩌지 하는 걱정 때문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는 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어떤 행동이 법적으로 성추행이 되는지, 그리고 강제추행이 만약에 성립이 되면 초범이어도 실형을 받는 것인지, 취업을 아예 못하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억울하게 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죄는요, 형법 298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은요, 예전에는 상대방의 한 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 라고 했었는데요. 2023년도에 대법원에서는요, 이 기준을 크게 변경을 했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만으로도요,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이 될 수가 있다라고 그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제는 한 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물리적인 제압이 없어도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했다면요,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가 있는 겁니다. 강제추행이 성립되는 범위가 넓어지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다가요, 상대방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진 거예요. 피해자는 매우 불쾌했고요.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추행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술자리였고 장난이었을 뿐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은요,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었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피고인이 술에 취했지만 그 접촉은 고의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추행이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판례가 변경이 되면서요, 폭행이 있고 그 뒤에 추행이 있었는지를 예전에는 따졌다면요, 지금은 추행의 의도로 신체를 접촉한 그 자체만으로도요, 처벌이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기습추행은요, 폭행행위 자체가 곧 추행 그 자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별도로 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폭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접촉 그 자체가 추행이 되는 유형이죠.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요, 갑자기 이루어지는 신체 접촉이 추행을 위한 것이면요, 그 자체로도 강제추행이 성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그런 행위나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그리고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는 행위, 아니면 귀를 쓰다듬는 행위, 이런 것들도 모두 상대방의 예상을 벗어나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신체 접촉이죠. 이런 경우에 성적인 의도가 인정이 되면은요, 기습추행으로 추행이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건데요. 피해자가 불쾌하면은 성추행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요,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만으로는 성추행의 성립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고요, 가해자가 성적인 의도를 갖고 있었냐, 이것을 객관적인 사정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명백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을 했냐, 그리고 반복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냐, 그리고 그 신체 접촉의 부위는 어디였는지 같은 것들이 이 추행의 성립의 핵심입니다. 이 피해자의 불쾌했다라는 감정만으로는 추행 성립에는 부족하고요, 그 행위 자체의 고의성과요, 불쾌함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행으로 이제 고소가 됐을 때 그 신체 접촉이 실수였다, 오해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항변도 많은데요. 특히 공공장소에서 이런 오해가 많이 생기죠.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에서 우연히 발생한 신체 접촉은요, 실수로 볼 여지가 있지만은요, 그 접촉이 반복적이거나 민감한 부위를 건드린 경우에는요, 고의성이 있는 성추행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거부를 했는데도요, 지속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으면은요, 강제추행으로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해자의 명백한 그 거부 의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 내의 상하관계나 의사와 환자, 선생님과 학생 같은 관계에서 이뤄진 접촉이 그것인데요. 이게 위계나 권력관계에서의 접촉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요, 더욱 민감하게 판단이 됩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어도요, 강제추행이 성립을 할 수가 있고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만 높다면은요, 추행이 성립할 뿐만이 아니라 실형까지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범인데 설마 실형까지 나오겠냐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요, 초범이라도 죄질이 좋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요, 범행 장소가요, 엘리베이터나 차량 내부나 화장실 같은 폐쇄적이고 은밀한 장소인 경우에는요,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위협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거나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요, 추행의 고의성이 명확해지기 때문에요, 실형의 가능성이 또한 높아집니다. 또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을 했는데도 신체 접촉을 계속한 경우에도요, 고의적인 추행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요, 실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추행이 성립할 때 받는 형량은요, 단순히 이 전과 유무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범행 장소를 보고요,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도 보고요,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가 됐는지 또 보고요, 그리고 범행 이후에 가해자의 태도는 어땠는지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요, 실형의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을 하면 단순히 형사처벌만으로는 끝나지가 않습니다. 실형 여부와는 상관이 없이요, 신상정보의 등록이나 취업제한 명령 같은 부수 처분이 따라오게 되죠. 추행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만 받더라도요, 일정 기간 동안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를 등록을 해야 하고요, 교육기관이나 복지시설 같은 아동청소년 관련한 기관에는요, 취업이 제한이 됩니다. 이렇게 추행이 인정되면은요, 실형이 아니더라도요,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먼저 이 강제추행의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합니다. 먼저 이 입장을 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 혐의를 인정을 한다면은요, 피해자와 합의를 진정성 있게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를 할 때는요, 단순히 어떤 금액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요, 진심 어리게 사과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제3자를 통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합의에 실패를 했더라도요,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그런 흔적이 있으면은요,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정말로 억울하다, 이 추행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혐의를 부인한다면요, 끝까지 부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관성이라고 하죠. 진술을 일관성 있게 해야 합니다. 경찰, 검찰, 법원 공판까지요, 진술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거죠. 말이 바뀌면은 신빙성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 하나이고, 이 성범죄는 이 진술의 신빙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술이 바뀌면은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 신빙성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인지를 피해자 진술조서를 보고 살펴야 하고요, 피해자의 사건 전후의 행동도 봐서 피해자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신체를 접촉한 행위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라는 것을 여러 상황을 통해서 입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이거 나랑 비슷한 상황인데 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나중에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강제추행이라는 게 꼭 악의를 가지고 저지른 사람만 처벌을 받는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서요. 실수나 오해로 인한 고소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펼쳐집니다. 그만큼 이 법적인 기준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런 강제추행 혐의로요,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요, 성추행으로 고소를 했다라는 연락을 받으셨다면요, 혼자 고민하거나 대충 넘기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성범죄의 무혐의를 받기 위한 대응 관련해서도 링크를 걸어뒀으니까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요, 꼭 필요한 법률 정보와 내용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채널 구독해 두시고요, 댓글로 이 관련해서 궁금한 상황이나 고민이 있으시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